안녕하세요. 안동화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모욕죄를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와 관련하여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상황이거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된 입장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후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욕죄의 의미, 구성요건, 대응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했다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모욕죄는 개새끼, 쓰레기, 한심하다와 같은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모욕행위란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경멸하는 취지의 평가, 감정 표현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망할년, 개새끼, 18놈 등 전형적인 욕설, 듣보잡, 함량미달 등의 평가를 모욕죄의 대표적인 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모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재반 사정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모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모욕행위와 관련한 수많은 대법원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단 둘만 있는 장소에서 1대1 대화 중 모욕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1대1 대화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글, 댓글, SNS 글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을 통한 모욕죄 역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적으로 매우 친밀하고 비밀 유지가 강하게 기대되는 관계일 경우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이라면 앞서 설명드린 모욕행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모욕죄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 정도로만으로는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면밀한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모욕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 녹음 파일, 문자, 카카오톡, SNS 게시물 등의 증거물에 대한 빠른 확보 후 가해자의 모욕행위와 공연성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모욕죄로 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모욕의 경우라면 빠르게 주변 목격자들의 사실 확인서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모욕죄의 의미, 구성요건, 대응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모욕죄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과 관련 사건 성공 사례들은 안동화 변호사의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법률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유익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